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열심히 기회를 찾고 있는 덩치입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한 해를 보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래 실종이 되다시피 시장에서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시작한 올해의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규제 완화와 그 다음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표되는 대출 상품에 따라서 극적으로 반등이 나타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가계대출 리스크의 부각으로 인해서 다시 시장 대출금리의 상승과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중지로 인해서 급격하게 부동산 시장은 냉각되고 있고 또다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의 부동산 시장은 암울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다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것이죠. 저 또한 다시 하락기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 영상에서도 많은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 KB부동산 데이터를 자료로 해서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그래프인데요. 2021년에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2022년도도 한 해로 보면 상승을 했지만 하반기부터 하락을 보인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2021년의 상승기는 그야말로 엄청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바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그래서 유동성장이라고도 불리웠던 엄청난 시장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의 국내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살펴보면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2017년도에 570조 원이 주택담보대출로 풀렸었는데 2021년도를 보면 778조 원 그리고 2020년도를 보면 721조 원이었기 때문에 2021년 한 해 동안만 약 56조 정도, 약 60조 원이 시장에 풀렸던 것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에 풀렸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직 상승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책의 실패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쳤지만 어찌됐든 시장에 6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게 되면 이 정도의 상승을 한다라고 우리는 경험을 했던 것이죠. 똑똑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됐든 하락기가 2022년 하반기부터는 하락이 왔고 그것도 큰 폭으로 폭락이 되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규제 완화와 함께 무엇이 되었는가를 보면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이 2023년에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해주었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4%대 고정금리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었었죠. 이때 공급되었던 돈의 양은 약 40조, 특례보금자리론이 애초에 계획되었을 때 39조 6천억 규모로 운영을 한다라고 했고 물론 조기 종료되었습니다만 그 금액이 거의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약 40조 원가량이 풀렸던 것이죠. 그래서 40조 원이라는 금액이 풀리게 되면 폭락하던 시장도 멈추게 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40조 원이라는 돈의 양의 위력이 엄청난 것이죠. 폭락도 멈추고 다시 상승 반전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유동성의 공급이 멈추자 다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냉각기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하락도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주택자들의 참여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시장에 공급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부동산 시장의 상승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 하락기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정부에서는 그럴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취득세의 인하는 발표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년에 물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그 자격이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신생아 대출이 시작이 되고 그 규모가 27조 원이라는 것이죠. 27조 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에는 약 60조 원이라는 자금이 시장에 투입돼서 어마어마한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었던 것이고, 2023년에 약 40조 원이라는 자금이 시장에 공급되자 폭락하던 시장도 멈추고 다시 상승세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2024년에 물론 앞서 살펴본 해의 돈의 자금 총량은 줄어들었지만 어찌됐든 27조 원이라는 자금이 시장에 공급되게 된다면 현재 다시 냉랭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는 충분히 다시 상승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전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에 60조 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집값 상승을 만들어냈고, 2023년에 40조 원이라는 돈은 집값의 폭락을 멈추고 상승 반전을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2024년에 27조 원은 집값 상승의 연장선상에서 더욱더 상승을, 아니면 지금 현재 냉랭하게 변화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돈의 양이 될 것입니다. 또한 2024년은 총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는 해죠. 벌써부터 부동산 총선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지역 개발에 대한 현안의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그러한 공약들이 다 지켜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공약들이 더 많겠지만, 어찌됐든 부동산 시장을 들썩거리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은 여러모로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기회가 찾아오는 해가 될 것임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지금부터 시장에 나가서 분위기를 살피고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는지를 검토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기회를 누군가는 찾을 것이고 누군가는 기회가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찾고 잡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투자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